네, 여러분, 매주 월요일은 오롯이 여러분의 편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그 전략가 측면에서는 매우 월요일이 기대가 되는 요일입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 개인 투자자만을 생각하는 김기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벌써 함께한 지도 한 2달가량 됐을까요? 초반부터 얘기한 그 종목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가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것도 대단하지만 안 좋을 때 김기수 팀장님의 종목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또 안심되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가 4월 말에 25%, 4월 25일에 신세계인터내셔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가 수익률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종목별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렸던 종목들, 그 외에 또 좋은 종목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급적으로나 또 이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핵심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고효홀딩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 9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장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삼성전기라든지 또 이 화장품 쪽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또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번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해도 된다. 신세계가 이 면세점 사업부에서 긍정적인 뉴스를 받으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한번 매도했다가 한 7, 8% 투종을 보이면 그때 다시 매수하고,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전기, LNF 그리고 문화 콘텐츠 이쪽 라인 부분들은 그대로 다 보유홀딩 유지하셔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의견 들었습니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50% 넘는 수익 있는데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라. 라고 들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일단 한번 매도를 하고 한 7, 8%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 나머지 삼성전기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은 홀딩 의견 줬는데, 자, 많은 분들에게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안심이지만, 자, 지금부터 조금 더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항상 이 방송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참 어렵죠. 그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장이 주식의 자체의 힘만으로 주식의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눈이 듣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환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원화 가치가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1,15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만, 그러나 1,110원을 돌파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면서 시장 부분을 안 좋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이 외국인들이 환차선과 또 환차익에 대한 이 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요인이고, 이제 그런 영향 부분에 의한 주식시장의 가격 조정은 지난주에 많이 받았죠.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이제 후반 부분이 주말 부분에서 중국이 지급 준비를 인하했습니다. 0.5%. 이 이야기는 결국 미국과의 무역 진정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그거밖에 없고, 그 부분을 통해서 위안화와 그 수출 기업들에 대한 이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 라인 부분 직접적인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번 주 뉴스 핵심으로 들어와 있다. 그게 뭐냐면, 우정사업본부의 이 KRX 300 지수, 벤치마크 지수 편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KRX 300 지수가 2월 달에 출범을 하면서 아직껏 사실 이 기관들이 편입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정사업본부가 7월 1일부터 이제 이 KRX 300을 지수 편입하겠다는 건 코스피 200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서 KRX 300 지수로 편입을 한다는 건 다른 여타 기관들의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는 KRX 300 쪽에, 물론 KRX 300의 코스피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 예를 보게 되면 코스피 200이었을 때 26%였는데 이 KRX 300 지수를 추정을 하게 되면 23.7%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겠죠. 반면에 그 비중 축소하는 만큼은 어떻겠습니까? 코스닥 쪽에 우량한 KRX 300 지수 편입에 들어가 있는 우량성 종목 부분들의 매수세가 늘어나겠죠.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우리 시장 내에서 아까 환율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 또 국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지수 편입, 이런 부분이라면 상대적으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의 이 우량성 중소형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시장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이 러시아 방문,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후 러시아 수주 기대감으로 조선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등이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쪽이 반등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까 수급적인 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약세 이런 상황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부분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 조선이나 여타 이 조선과 연관된 부분이 뭐예요? 결국 산업주 소재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에 반등이 일부 나올 수 있는 요인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반등을 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것뿐이지 이후 밀리게 되면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신세계 인터내셔널인지 LG생활건강 나름대로 그 화장품 쪽에서 실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결국 7월 15일 넘어가게 되면 또 실적에 대한 실친으로 갑니다. 삼성전기나 사마콘드에서 많이 올라왔죠. 근데 많이 올랐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아닙니다. 아직 MLCC 적층세라믹콘의 업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 이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이 실적으로 연결된다. 실적이 좋은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가치가 그만큼 반영이 되는 거지. 그죠? 그냥 수급에 의해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전기차 소재 쪽 라인 부분, 지난주 이 중국과의 이 협의를 통해서 나름 앞으로 개선, 이 한국 규제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다.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소재 쪽 라인 부분에 이 진통을 보여줬는데 사실 에코프로는 개별 악재였습니다. 자회사의 상장이 미승인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일진모티리어나 코스모 신소재나 삼성 SDI나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 부분 왜 같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형태로 보게 되면 2차전지 쪽 라인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눈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제약바이오 중에서 시가총액 대형주 그리고 나름대로 실적이 아닌 성장성을 부여하는 종목들도 아까 그런 수급성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아직 흔들릴 필요 없다. 다만 수급의 구조가 아직은 퍽퍽 이렇게 예전처럼 바이오 제약이 상승할 때 같이 전 종목 같이 상승을 세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시간을 소요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부분, 그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한국의 맛과 한국의 멋과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시행성을 통하잖아요. 그죠? 넷플릭스가 제가 매번 그 3월 초에도 첫 방송을 복귀하는 방송 흐름을 이야기하면서도 넷플릭스의 이 동남아시아 쪽, 동남아 쪽 라인 부분에 OTT에 투자하는 부분, 그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JYP, YG 엔터먼터, 이렇게 그런 음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 K-팝과 관련된 주뿐만이 아니라 CJ EM이라든지 그 여타 관련주들 이런 한국의 먹과 문화 이 부분이 결국은 전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에 다시 한번 진군할 수 있는 토대가 아직 중국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후 중국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업종 부분 매번 제가 방송하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내용 종목 부분들이 비슷할 겁니다. 왜냐? 그게 주도 세타이기 때문이죠. 주도 세타는 큰 시장의 흐름이 변하기 이전엔 조종 때마다 매수하고
올라갈 땐 뭘 냅두는 겁니다. 냅두고 다시 조정을 받으며 그렇게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 이것도 주식 투자의 기본이다. 그래서 반등을 쫓으면서 자꾸 단기매매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당히 필요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 처음 출연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업종 종목군의 섹터 부분을 얼마만큼 견뎌내고 인내하고 시장의 변동성에서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코스피 200에서 KRX 300으로 벤츠마크를 변경하겠다라는 것에 그 수혜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던데 중소형주와 이 바이오 수혜 얘기하던데 김기수 팀장님의 의견 꼭 눈여겨보시고요. 한국의 통한다. 이 부분 관련된 종목, 그리고 거의 처음 얘기하셨던 종목들이 잘 견디고 인내하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과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는 좋은 조언자와 함께 배를 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팀장님. 오늘요, 팀장님. 네. 삼성전자나 그리고 특히 SK하이닉스 IT 종목 많이 빠지는데 이 부분 좀 수요일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여기까지지만. 아까도 여러분들 그 말씀드렸지만. 네. 잠깐. 이거 들을까요? 그럼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부분에 있어서는 2, 4분기 실적이 특히 삼성전자는 별로 안 좋다라고 그러죠. 1, 4분기보다 그 부분이 결국 하이닉스까지 끌고 내려오는 거라고 바라보고, 또 아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코스피 200이 이제 궁극적으로 KRX 300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를 지금 매도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치에서 섣불리 매수하러 들어가는 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